30년의 결혼 생활 끝에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호텔 방 안 남편과 젊은 여비서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비밀,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픔을 감추는 순간, 그것이 더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식이야? 배신감에 던진 이 한마디가 열어젖힌 충격적인 진실. 불륜으로 보였던 그 장면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수진은 남편의 배신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슴 아프고 복잡했죠. 오해와 진실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겠어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한수진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서쪽 하늘에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어둠에 삼켜져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수진은 늘 남편 박정우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말과 행동 사이에 점점 간극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5시 내 오늘도 안 들어오시려나? 수진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요즘 정우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뜸한 날이 많아졌어요. 핸드폰은 항상 잠금 상태였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의 행동이 수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혼자 밥을 먹는 게 싫어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대신 회사 행사 사진을 발견했죠. 거기서 본 장면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은 비서 이하연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는 정우의 모습. 그 아이 33이라고 했나?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우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있을 때면 정우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지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늦었네. 회사 일이 많았어. 정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먼저 먹지 그랬어. 같이 먹고 싶어서 기다렸어. 금방 데워줄게. 수진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우려 했지만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침실로 향했고 수진은 그대로 부엌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관계도 점점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요. 수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정우의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집에 두고 가지 않을 물건이었죠. 호기심에 화면을 켜보니 캘린더 앱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일정에 XX 호텔 8시 30분 미팅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수진은 카페에서 만난 김대성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는 수진의 대학 후배이자 IT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대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진 선배님이 너무 불안해하시니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대성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휴대폰 위치만 확인해보는 정도라면. 수진은 망설였어요. 남편을 미행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부탁해요, 대성씨.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더는 이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일단 오늘 저녁 호텔 위치를 확인해 드릴게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수지는 집에서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6시, 7시. 정우는 퇴근 후 집에 들르지 않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대성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지도와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호텔로 가셨어요. 룸 번호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런 행동이 비이성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수지는 미세하게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박정우 씨를 찾고 있는데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때 정우의 비서 이하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약봉지처럼 보이는 것과 작은 가방이었죠. 수지는 재빨리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연은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지는 조금 뒤에 같은 층으로 올라갔죠. 복도에서 하연이 2010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갔어요. 수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정우는 셔츠를 반쯤 벗은 상태였어요. 하연은 그의 옆에 서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수진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처럼 보였어요. 당신, 정말 이런 식이야? 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곧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눈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깊은 무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다 봤어. 다 봤다고. 수지는 흐느끼며 방을 뛰쳐나갔어요. 이하연이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정우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참담한 표정이 드리워졌어요. 회장님. 하연이 걱정스럽게 정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정우는 힘겹게 셔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왼쪽 가슴 아래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최근에 받은 생체 검사의 흔적이었죠. 수지는 정신없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택시를 타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함께한 남편. 두 아이를 함께 키워내고 수많은 고비를 같이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우가 어떻게. 집에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정우에게서 온 전화와 메시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정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안을 맴돌았어요. 가끔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우의 번호가 아니면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김대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지는 무기력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대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 호텔.
옆 건물의 암 전문 재활센터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 호텔은 장기 투병 환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특별 시설이 있습니다. 병원 시설이지만 호텔 형태로 운영되는. 수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욕 저하, 그리고 얼굴의 창백함. 그녀는 전화를 끊고 정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봉투 하나에 담긴 의료 기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수진은 손에 든 진단서를 바라보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위암 3기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을 찔렀어요. 정우가 암 진단을 받은 지 6달. 그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무지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는 진단서와 함께 있던 치료 기록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의 수술 계획까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치료 일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정우가 항상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치료 담당자란에는 이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수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김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 씨, 이하연이라는 사람. 그 비서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잠시 후 대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하연 씨는 원래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네요. 3년 전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회장님의 개인 업무와 건강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갑작스러운 출장, 늦은 귀가, 그리고 하연과의 빈번한 만남까지. 그것은 불륜이 아니라 치료였던 거예요. 고마워요, 대성 씨. 전화를 끊은 수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녀가 의심하고 비난했던 시간 동안 정우는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디려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수지는 하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사모님. 회장님은 위암입니다. 이미 3기였고 6달 넘게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제 진단서를 봤어요. 회장님은 사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수진이에게 강한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셨죠. 하연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매주 항암 치료 전에 회장님의 혈액형과 맞는 혈소판을 공여받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정우 씨는 어디 있나요? 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어제부터 입원하셨어요. 사모님을 뵙고 나서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거든요. 수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오해가 정우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서울대병원 특실이에요. 하지만 사모님. 하연이 말을 멈추고 망설였어요. 수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사모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하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정우 씨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게 더 많아요.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은땀, 그리고 가끔 보이던 통증의 흔적들. 그녀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병원 특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라는 말로 충분할까? 아니면 감추고 있던 것에 대해 원망해야 할까? 마침내 수지는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정우가 누워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수척해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우 씨. 정우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아. 어떻게? 하연 씨가 알려줬어요. 모든 걸 말해줬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게 말하지 않은 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수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그가 울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늘 강한 남편이고 싶었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수지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마나 마르고 차가워졌는지 느껴졌어요.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없었다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박정우는 침대에 기대어 앉았고 한수진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비밀이 없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 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어. 정우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죠. 위암 3기.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때 우리 회사가 중요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었잖아. 내가 병원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나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테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건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이기도 해.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 정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치료를 시작했고 이하연이 그를 도왔다고 했어요. 하연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고 정우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리해줬습니다. 하연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 아이는 정말 헌신적이었어.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연에 대한 질투와 감사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우의 옆에 있어준 하연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당신이 호텔에서 내가 오해했던 그날. 그날은 특별한 항암 치료를 받은 날이었어. 부작용이 심해서 집에 돌아가기 어려웠어. 하연이 호텔방을 예약해서 내가 몸을 추스를 수 있게 해준 거였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의심하고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걱정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서운해요. 우리는 30년을 함께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정우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슬퍼할까봐 두려웠어. 마지막까지 너에게 강한 남편으로 남고 싶었나 봐. 바보 같은 사람. 수지는 흐느꼈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강한 남편이 아니라 함께 있어줄 사람이었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아, 회장님 부인분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정우의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배제되어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의사는 정우의 상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암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굉장히 잘 버티고 계세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치료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수지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가 얼마나 강인하게 싸워왔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온 정우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나간 후 수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모든 치료, 모든 과정에 함께할 거예요. 정우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너에게 부담이 될 텐데.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건강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함께하는 거죠.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가 풀리고 이제야 서로를 진정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수진은 이제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녀는 박정우의 치료 일정과 약 복용 시간을 모두 외웠어요. 항암 치료가 있는 날에는 꼭 정우의 손을 잡아주었고 밤에는 병실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수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정우가 수진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 결정될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종양이 이전보다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수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멀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꽤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간 후 수지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들어왔어요. 회장님, 사모님.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그만 비서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회장님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하시니까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수지는 하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우 씨는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연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였어요. 정우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내 도움이 정말 컸어.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멋진 남자로 남고 싶다였어요. 이제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하연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치료 기록과 약 복용 시간표예요. 사모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정우의 투병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의 정성과 헌신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처음에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우와 수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서 하연이 돌아봤어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사모님. 2달이 지났어요. 한수진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박정우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있는 날이었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수지는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네. 정우는 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병원 정원을 바라봤어요. 지난 2달은 그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오랜 결혼 생활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당신을 더 잘 살폈어야 했어요. 변화의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두 손이 맞닿았어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정우의 말에 수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의대생이었던 당신이 미술학도였던 나에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결국 의사가 되지 못하고 사업가가 됐네. 그래도 잘 되었잖아요. 당신은 훌륭한 회장님이 되었고.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어요. 30년의 세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기억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약속해줄래? 정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수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숨기지 말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나누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함께 할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문득 이하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떠난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번 정우의 회사로 작은 화분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치료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정우를 맞이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항암 치료네요.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고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항암제가 주입되는 동안 그녀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무섭지 않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혼자 이겨낸 것보다는 덜 무서워요. 이제 우리 함께니까.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수지는 정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에 가볼까? 정우의 제안에 수지는 웃음 지었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공원을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네. 정우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희망은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수진은 배신을 받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의 방식이 조금 서툴렀던 거였죠. 정우는 자신의 아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수지는 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오해였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늦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요, 정우 씨.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